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프 동그란 모양을 한번 오려볼게요. 앞에 영상에서 네모나게 파이프를 땄다면 이번에는 동그란 파이프를 한번 따볼 건데요. 앞에 영상과 같이 파이프 위치에 맞는 네모를 타일 위에 그려줍니다. 그 안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따낼 건데 네모를 그리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저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대각선을 향해서 X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이 이런 식으로 좀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십자 모양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로 원이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이전과 같이 앞쪽에다가만 그림을 그릴 거고 뒤쪽에다가는 따로 네모를 그리지 않을게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앞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앞쪽에서 이렇게 선대로 그라인더를 한 다음에 그 선의 맨 끝까지 앞에서 내놓은 그 모양 그대로 그 끝까지 그라인더를 완전하게 뚫어줍니다. 자, 완전하게 그라인더가 끝까지 다 뚫린 것을 확인했다면은 타일을 뒤집어 주세요. 자, 타일을 뒤집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두께가 그라인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가면 완전하게 뚫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완전하게 뚫리는 부분이고 3분의 2 정도 이상이라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쓸 거예요. 방금 그라인더 날과 타일 두께를 언급한 이유는 이번에는 뚫는 그라인더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라인더라서 그렇고요. 뒤집었을 때 완전하게 뚫려서 바닥에 비치는 이 완전히 뚫린 이 부분에 그라인더를 넣어줄 건데 이전에 그라인더 날에다가 표시했던 사인펜을 표시했던 그 정도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 저는 쓰는데 이것도 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금방 해보시면 아실 거고 그 정도만 넣어주고 앞부분까지 이렇게 뚫리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타일을 뒤집어 주고 방금 그라인더 했던 그 뒤쪽 부분에 이 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뒤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감싸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세요. 그래야 망치로 때렸을 때 타일이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망치로 이렇게 십자의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한 조각씩 때려서 떨어뜨리면서 둥글게 둥글게 모양을 넓혀가면서 때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망치같이 모양이 둥근 모양이라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원하시는 동그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좀 비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망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동그란 모양을 내기에 그렇게 적합한 망치는 아니에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위쪽은 둥근 모양이 잘 나는데 이 아래쪽은 망치로 두들려도 둥근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른 데는 그라인더가 뭐 적합하게 잘 들어갔는데 이쪽 부분, 한쪽 부분만 그라인더가 좀 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일 집게, 둥근 집게라던가 뭐 이런 망치로 조금 더 두들기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번 경우는 만약에 내가 파이프 사이즈를 잘못 재서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거나 타일이나 파이프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파이프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겨야 된다거나 해서 구멍을 한쪽을 좀 더 키워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넓히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라인더로 이렇게 옆부분 살짝 긁어낸 뒤에 다시 앞부분을 망치로 때리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망치가 이런 동그란 모양을 파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동그란 거를 파냄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유는 이 아이의 이 밑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납작해 버리면은 모양이 둥글긴 하지만 이걸 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쁘게도 잘 따지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밑둥이 살짝 볼록한 이런 뭐 정이라던가 뒤쪽이 보통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망치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아까 제가 사용했던 그런 밑에가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은 이런 걸 딸 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파이프는 지름이 20에서 25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25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희는 메꾸라가 있기 때문에 메꾸라가 이 타일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에서 35mm 정도를 따주면은 이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각선 기준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따기 때문에 그 지름을 똑같이 35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30 같은 경우는 메꾸라라고 하는 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5mm 정도로 많이 파고 있어요. 물론 홀수라는 게 있어요. 한국 용어로는 코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타일에 타공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어떤 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둥글게 생겨서 드릴처럼 이렇게 놓고 뚫는 건데 그걸로 뚫으면 되지 뭐 언제 이걸로 다 뚫고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파이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믹서도 들어가거든요. 믹서라는 거는 온수, 냉수를 한국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호주 같은 경우는 그게 안쪽에 들어있어요. 벽 안쪽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그 원터치 형식이라고도 많이 하시던데 원터치 형식으로 동그랗게 벽에 박혀있는 형식이라서 그 사이즈에 맞게 항상 따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이즈가 한 사이즈로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좀 크게 한다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홀수를 굳이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쓰고요. 물론 스톤이라던가 조금 이제 두꺼운 돌 같은 거를 뭐 시공을 한다 그러면 저도 홀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그리는 거 빼고 그라인더만 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분 30초면은 보통은 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잡아먹지 않으니까 홀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또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라인더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파이프 같은 경우는 믹서가 아닌 경우에야 보통은 네모로 많이 파는 편이었는데 이게 네모로 파놓으면은 나중에 이 타일을 넣기에 조금 편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이 네모를 좀 타이트하게 사용을 해요. 한쪽 변이 보통 30mm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각선으로 사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끼워 넣기 조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원으로 굳이 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못 봤는데 뭐 커버를 나와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러시는 것 같고 네, 호주에서는 사장님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자에 따라서 이걸 동그랗게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어차피 가르쳤는데 이걸 왜 귀찮게 원으로 따요? 시간 아깝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동그랗게 따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잘하게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집 공사를 할 때 집 주인이 끝난 현장을 보러 오기 전에 이게 커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빌더 한국으로 치면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으로 깔끔하게 따진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혹은 이 팀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 이게 이제 이후 현장들하고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원을 따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